하겠습니다. 시장은 시장 거란 행위를 엄단하고 특히 외환시장 안정을 위해서 외환시장 안정을 위한 세법 3가지 종류가 어제 소위를 통과하고 오늘 전체 회의 통과되면 금주 중에 빨리 처리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채권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필요한 경우 국고채 매입을 하고 긴급 바이백 등을 통해서 시장 안정화를 통한 금리도 안정화시키도록 하겠습니다. 나프타는 금주 중에 경제 안보 품목으로 지정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그리고 수출 제한 등을 통해서 이 어려움을 정부가 최대한 해결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 해외 운송비 이외에도 전쟁 위험 할정료, 그다음에 물류 반송 비용, 현지 발생 지체료, 우회 운송비 등을 포함한 긴급 물류비 바우처를 도입해서 어려움을 해소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원도 패스트 트랙을 통해서 빨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관계부처 합동으로 24시간 점검 체계를 가동하고 대통령께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최악의 경우를 상황해서 모든 정책적 노력을 마련해 놓고 차근차근 정책을 실행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를 마치겠습니다. 대통령님, 다음 장까지 같이 보고 말씀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석유 최고 가격제 점검 결과와 조치 방안에 대해 보고 드리겠습니다. 가격 상황 관련해서는 저희가 판단하기는 제도 시행에 사일이 경과했지만 정유사의 주유소 공급 가격 인하 폭은 지금 미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재고를 소진하지 못한 경우도 있지만은 정유사의 공급 가격 하락 효과를 일부 주유소 같은 경우는 이윤으로 흡수하고 있는 경우가 있다는 저희들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고 가격제가 도입한 이후에도 220개 주유소는 오히려 인상을 했습니다. 그 중에는 우리 알뜰 주유소 중에 농협에서 운영하는 그 주유소들, 그리고 SK, GS, SOL, HD현대 한 200여 개의 주유소들은 오히려 인상한 부분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관리 감독을 더 강화할 예정입니다. 방안 관련해서는 우선 석유 관련 일단 오일 콜센터가 있습니다. 오일이 들어가지고 오일 콜센터를 창구를 활용해서 그리고 이걸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대국민 신고를 받고 있고요. 그리고 중립적인 시민단체를 통해서 모니터링을 지금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범부처 합동 감독 점검단을 통해서 저희들이 계속 점검을 계속 강화하고 있습니다. 가짜 석유나 정유 미달, 담합 불공정 거래, 매점 매석, 유가 보조금 부정 수급, 탈세 등에 대해서도 아주 엄밀하게 엄정하게 조치를 해 나갈 예정입니다. 또한 모범을 보여야 할 알뜰 주유소가 고가의 가격을 인상한 그런 경우가 있을 경우는 온스트라이크 아웃 제도를 도입해서 지금 현재는 2회 이상 고가 판매 시에 계약을 미연장하는데 현재는 1회 이상 고가 판매 시에는 계약을 해지토록 하고 있습니다. 아울러서 정유사 최고 가격 위반, 공급 가격 허위 보고 등에 대해서도 엄격히 제재를 통해서 지금 저희가 최고 가격제를 도입한 109원 정도의 휘발유 가격, 그리고 218원의 경유 가격이 소비자가 직접 계속 더 체감할 수 있도록 가격 인하 노력을 더욱 경주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수급 관리 관련해서는 정유사의 석유 제품에 대해 해외 수출 물량 상한을 설정을 해서 석유 제품이 해외에 나가지 못하고 국내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물량 관련해서는 지난번 IEA 공동회의 결의에 따른 우리나라가 할당하기로 된 2,246만 배럴에 대해서는 향후 관계부처와 긴밀히 협의를 하면서 어떤 시기에 어떤 형태로 할지에 대해서 우리 수급에 부담이 없도록 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서 호르무즈 외곽 등 대체 구매 및 해외 생산분해 도입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조금 전에 부총님께서 말씀하시다시피 자영업자, 농민 등 취약계층 지원 방안도 지속적으로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네, 최경부 장관님 네. 이제 경험적으로 잘 할 텐데 네네.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도 좀 우리가 정책 결정을 할 때 참고하시라고 이거 한번 얘기를 해보고 싶어요. 네. 예를 들면 이제 지금 당장 닥친 문제인데 유류세를 깎아준다. 네. 그러니까 이제 가격이 내려가잖아요. 네. 그럼 소비가 늘어나겠죠. 네. 그럼 정부의 재정 부담이 어쨌든 거기서 생기나는 거잖아요. 네. 그럼 거기서 생길 재정 부담액만큼을 정부가 세금을 깎는 게 아니고 그냥 걷어서 그 액수만큼을
소비자, 네. 국민들한테 영향을 직접 받는. 전액을 똑같이 지원한다라고 하면 이런 상황에서는 네. 소비를 줄이는 국가적 이익이 있는 거죠. 네. 예를 들면 본인이 2,000원 하는 유류 휘발유를 넣는다. 근데 200원을 우리가 세금으로 깎아줘서 1,800원에 사게 할 거냐, 아니면 2,000원 내게 하고 200원에 해당되는 보조를 거를 줄 것이냐. 예. 별도로 지원을 하냐. 네. 지원을 하면 소비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죠. 네. 이런 상황에서는. 네, 맞습니다. 어쨌든 이게 경제가 돌게 하는 효과도 있고. 그죠? 네. 그러니까 우리가 조세 지출이라고 세금을 깎아주는 거. 네. 이게 지금 연간 80조 원이라는 거 아니에요? 네. 근데 이걸 조세 지출이라고 하는데 이걸 만약에 일부든 전부든 그 세금을 받아서 똑같은 대상자에게 지급을 해주면 네. 경제 활성화 효과가 있죠. 예, 뭐 그 부분을 가지고 지원해 주면은 석유로는 줄이는 대신에 또 다른 부분 소비도 늘릴 수 있고 예. 그런 부분이. 그러니까 세금을 아예 깎아주는 거하고 세금을 걷어서 네. 그냥 동액을 또 똑같은 액수를 지원해 주는 거. 지금처럼 이게 돈이 안 돌아서 경기 침체가 오는 상황에서는 네. 하여튼 그것도 돈을 돌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 될 수도 있는 거죠. 네, 그렇습니다. 제가 억지입니까? 아닙니다. 근데 대신 이제 그 점에서 세금을 깎아주면은 이 관리하기는 굉장히 편합니다. 물론 관리는 변하겠죠. 걷어서 지출하려 그러면 또 행정 비용은 좀 드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러긴 하죠. 네. 하여튼 그 점과 행정 비용이 들어가는 거하고 경제 활성화. 그다음에 또 왜냐면 세금을 깎아주는 건 정상은 아니잖아요, 그죠? 예. 원래 정상적인 모습은 세금은 똑같이 내고 정해진 대로 내고 그걸 받아서 필요한 데서 지원을 해줘야 되는데 지금 이걸 안 하고 이제 세금을 깎아줘 버리고 있잖아요. 네. 감면제도라고 그래서. 네. 그래서 과거에 유류세를 깎아줘 보니까요. 정유사한테 유류 세금을 내는 걸 깎아주니까 가격은 안 내려가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정부는 세금은 줄어드는데 소비자들은 또 혜택을 못 받기 때문에 대통령 말씀하신 것처럼 일부는 이제 세금을 좀 해주고 일부는 또 그 세금을 깎아주는 만큼을 우리가 재정으로 넣어가지고 지원해주고 이렇게 두 가지를 믹스해주면은 정책 효과성이 좀. 이게 이제 저수지 같은 거라서 네. 이게 어떤 제도를 만들어 놓으면 이제 악용이 되거나 네. 아니면 뭐 일종의 내성이 생기거나 이래가지고 점점점 이렇게 수위가 네. 낮아지잖아요. 그죠? 수심이 낮아지는데 이 정책 효과도 사실은 점점점 줄어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한번 청소하듯이 한번 정리를 한번 하고 네. 정말 꼭 필요한 경우에 감면하고. 네, 감면 제도도 진짜 한번 제로 베이스에서 한번 점검을 하고 진짜 필요한 데는 두텁게 감면하고 이런 강약을 좀 쓰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이 세금 관련된 문제는 기획예산처 소관으로 넘어간 거예요? 세금은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 세금은 얘기하세요. 제가 하고 있습니다. 아이. 대신 그것까지 넘겨주면 저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렇지, 일을 할 수가 없겠네요. 네, 일을 할 맞습니다. 그러면은 이제 네. 권한은 곧 책임이다. 그거 알죠? 예, 그럼요. 그 세금 감면제도, 조세 지출제도를 정비를 한번 해야 되겠어요.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이걸 한번 정비를 올해 지금 준비를 좀 해가지고 네, 하여튼 좀 돈이 돌게 경제가 좀 순환이 될 수 있게 네, 좀 만들어 보면 좋겠습니다. 그 차원에서 이번에 어쨌든 곧 이제 석유 최고 가격도 올려서 지정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오잖아, 그죠? 네, 네. 뭐 내일 당장 전쟁이 끝나면 모르겠는데. 네. 어쨌든 그렇게 될 경우에는 어쨌든 최저 가격을 정한 것과 올리지 않을 수 없고 너무 재정 부담이 너무 크니까 실제 원가하고 차익을 우리가 또 보상해 줘야 되잖아, 그죠?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이걸 고려했을 때 최고 가격을 이제 지정하는 것도 올려가는 거 우리는 각오를 해야 되는데 그럼 결국 뭐 유류세를 좀 내려주든지 아니면 뭐 바우처를 주든지 아니면 네. 기타 소비 지원을 해주든지 네. 해야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렇습니다. 이제 두 가지 중에 선택을 해야 되는데 네, 유류세를 대폭 깎아줘가지고 가격을 인상을 좀 줄이면 네, 이제 그만큼 세금은 줄어들고 네, 세금이 재정세는 줄어들고 소비는 안 줄어들 좀 덜 줄어들고 네, 뭐 아무래도 그 문제가 유류세를 낮춰주면은 일반 그 유가가 줄어듭니다. 근데 요거하고는 직접 관련되지만 나머지 부분은 이제 또 어쨌든 소비가 늘어나는 지금 국가의 전체 석유류 소비를 줄여야 될 상황이잖아요. 네. 수출 통제도 네, 해야 네, 되고 뭐 그렇습니다. 하다못해 오부제도 어쩌면 해야 될지도 네, 네. 10부제 오부제 해야 될지도 모르고
어떤 뭐 원전 가동률을 높이고 온갖 비상수단을 써야 네. 되는데 그러려면 소비를 줄여야 된다. 그러려면 유류세를 깎아주는 것보다는 추경 편성을 통해서 네. 걷어질 세금을 소득 지원을 해주는 게 피해 계층에다가 지원을. 조금 뭐 그 와중에 좀 더 약간 차등을 둬가지고 네. 양극화 완화에도 쓰고 하는 게 맞겠죠. 그렇게 하도록. 하여튼 그걸 고려를 좀 하시고 네. 우리 국민들께서도 유류세를 막 대폭 깎아 달라. 우리가 유류세 걷어가지고 그 딴 데 안 쓸 테니까요. 하여튼 지원한다. 이번 피해 네. 상황에 국민들이 더 고통받지 않도록 유류세 걷어지는 만큼 어쨌든 깎아줄 걸로 예상되는 만큼은 네. 재정 지원으로 재정 지출을 하겠다 그 말이죠. 네. 그래서 추경을 빨리 해야 돼요. 네. 추경. 빨리 지금 뭐 하고. 밤새워서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진짜 주말에 밤새워서 하고 있는 거죠? 네, 하고 있습니다. 제가 확인까지 했습니다. 눈이 좀 괜찮은데? 네. 안에 살이 좀 빠진 것 같긴 한데 그죠? 살이 좀 빠졌어요. 네, 그러시고요. 네. 어제 고생 많으세요. 그리고 산업부 장관께서는 요새 막 주유소도 많이 가보고 그러시는 것 같아요. 계속 그러니까 독려하고 점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주유소 그 비싸게 받는데 가면 막 쫓겨나고 그러지 않아요? 아 그래서 옆에 좀 덩치 좋은 직원을 좀 데리고 다닙니다. 네. 그 우리 산업부 장관 보시고 그 주유소 비싸게 받으시는 몇 분이 계시다더라고요. 이거 했는데도 더 올려 받는 데가 있다고 그러대요. 예, 그래서 용감한 데가 있다는데. 예, 맞습니다. 저희들 정말 다니다 보면 뭐 핑계는 많습니다. 핑계는 재고가 많아가지고 그렇다고 이야기를 하는데 최소한도 이번 주 중간 정도 되면은 이제 그런 핑계도 이제 없어지는 시간이 그러니까요. 돌아옵니다. 그 너무 심한 것 같고, 하여튼 홍보를 많이 해서 이제 고객들이 끊어지는 피해를 입게 되는데도 그런다 그 말이죠. 예, 그래서 저희들이 하여간 이번 주에는 그 저희들 혹시 그렇게 막 부당하게 올려서 돈 많이 벌어서 어디다 쓰는지 제대로 세금 내는지 한번 확인해 봐야 되겠어, 그죠? 예, 맞습니다. 그래서 국세청하고 같이 협조를 하고 있고요. 오늘은 아예 그 올린 기업들에 대해서는 이거 가지고 또 뭐 직권남용 이런 소리 나오지 않게 조심하십시오. 좀 공정위도 그 가격을 내리지 않는 주유소들 특히를 중심으로 해서 그 지방 담합 대응반을 마련해 있습니다. 해보고. 그래서 네. 대구, 부산, 제주는 조사를 실시했고 대구가 유난히 비싸다 그러대? 예, 유난히 비쌉니다. 그거 왜 그러지? 그 지역적 특성이 있나? 좀 지역적 특성도 있는 것 같습니다. 거기가 좀 주유소들이 많지 않은 다른 시에 비해서 그런 특성들도 있습니다. 그치? 특히 저희들 주유소 중에 알뜰 주유소가 있습니다. 알뜰 주유소가 저희 산업부에 있는 석유공사, 그 국토부에서 한 도로공사, 농협에서 하고 있는 NH 농협이 있는데 네. 그런 기관들이 일종의 주유소 가격 안정에 매기 역할을 해줘야 되는데 관계부처에서 좀 적극적으로 좀 관리 감독해 주시고 한번 알처럼 주유소에도 꼭 한번 가봐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알뜰 주유소는 어디가 담당하고 있어요? 총괄은 저희가 하고 있고요. 여기 석유공사? 석유공사입니다. 석유공사 누구 소관이지? 산업부 소관. 산업부 소관입니다. 본인이 해야 되겠네. 근데 이제 그 알뜰주와 세 기관이 같이 하고 있습니다. 도로공사가 또 하고 있고요. 이제 그건 이제 국토부 소관이고 NH에서 하고 있는 게 있습니다. 그건 이제 농림부 소관입니다. 네. 근데 저기 농협인가? 농협도 관계가 있죠, 이거 주유소하고. 네, 농협입니다. 농협 주유소입니다. 그거 농협이 왜 이러냐 이런 소리가 많이 나던데요. 네. 그거 혹시 들으셨어요? 예. 농협이 이러면 되냐 이런 얘기가 의외로 많습니다. 네. 뭐 한번 체크해 보세요. 예. 그래서 특히 지금 아까 산업부 장관님 말씀하신 알뜰 주유소 관련해서는 농협 주유소가 전국에 717개가 있습니다. 근데 이번에 아마 그 모니터링 된 곳 중에 20곳이 가격을 더 올린 것으로 보는데 저희들이 보니까 이게 깊숙한 농촌 지역에 있어서 말하자면 회전율이 많이 떨어지는 겁니다. 재고가 워낙 양이 많고 그래서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나아질 거라고는 보지만 저희들이 좀 지도하고 필요하면 시정명령도 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그 말이 가지는 함의가 있거든요. 농협이 이러면 되나? 네. 농협에 대해서는 특별한 그럼요. 기대가 있어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도 지원도 있잖아 사실. 예, 지원도 있습니다. 예. 좀 잘 챙겨봐 주시고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재외 국민들 중에 우리가 이제 군 수송기를 동원해서 사우디에서 치러 온 게 마지막이죠. 그런데 지금은 좀 귀국하려는데 귀국편이 없어서 못 들어오는 사람 없어요? 지금은 뭐 기본적으로는 지금 영공이 해제돼 있고 이런 곳은 다 오실 수는 있는데 아직도 지금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다시 또 폐쇄하는 것도 지금 있고. 사우디, UAE 이런 데는 지금 열려 있고 네. 전기 항로도 열려 있어요? 네네 아, 그렇습니다만 그래도 운영에 좀 차질이 있습니다. 예, 정기적으로 이렇게 어쨌든 한다든지. 귀국하고 싶은데 예. 못하는 사람이 있는지는 계속 체크하고 있겠죠.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잘 체크하시고요. 그다음에 주가 문제는 사실 이럴 때 그 우리가 옛날로 치면 증시 부양책 이런 거 했잖아요. 예, 뭐 과거는 옛날에 막 예. 사주고 막 예. 그래 하면 절대 안 되고 그 반드시 떨어지죠. 가격이 떨어질 거는 떨어져야 돼요. 오를 건 오르는 거고. 네. 근데 억지로 막 사가지고 그러면 안 되고 문제는 체질 개선을 해야 되는데 네. 지금 어디 기사에 보니까 올해 상장사 영업이익 예측 규모가 600조 네. 뭐 그런 보도가 있던데 맞아요? 지금 아마 큰 예, 예. 좀 깨서 그래서. 맞습니다. 600조 뭐 이런 예측을 한다고. 네, 계속 또 저 반도체 업황이 좋아갖고요. 예측할 때마다 저 커지고 있습니다. 근데 내가 궁금한 거는 반도체는 모두가 알고 있는데 뭐 반도체 관련 기업도 있겠죠. 뭐 장비 납품사, 소재 장비 뭐 이런 다 올라갔겠죠. 그 빼고 다른 영역들은 어때요? 이게 오로지 반도체 영역 때문만은 이런 것 같지는 않은데. 네, 반도체 말고 조방원이라고 그래서 조선 방산 조선도 원전 있고, 네, 뭐 그런 부분들 방위산업도 있군요. 예, 예, 뭐 올라가고 있고요. 네. 뭐 로봇 뭐 하여튼 상황은 어쨌든 그런데 하여튼 우리 상법이나 관련 입법들을 좀 속도를 좀 내게 좀 해주세요. 예를 들면 지금 상속세법도 그렇고. 근데 지금 정무위가 지금 문제죠. 이 정무위가 자본시장법 이런 거 개정해야 되는데 지금 야당이 위원장이라 아무것도 못 하고 있죠 지금. 진짜 문제입니다 이거. 지금 나라의 미래를 놓고 이런 식으로 아니 국회가 다수 의석이 있으면 다수 의석대로 토론해보고 안 되면 의결을 해야지. 아예 안 하는 게 어디 있어요 이게. 이게 이상한 것 같아. 아니 안 하고 그냥 위원장이 저 야당이면 아무것도 못해? 모든 장관님들이 말이 없네요. 그냥 당연한 거예요 그거? 안 하면 못 하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중요한 시기인데. 하여튼 우리가 뭐 어떻게 할 수는 없긴 하지만 매우 부당한 것 같아요. 아니 민주주의의 기본적 원리가 국민이 권한을 맡긴 데에 따라서 토론해서 소수를 존중하되 최대한 논의해보고 수렴해보고 안 되면 다수 의견으로 결정하는 게 아닙니까? 이게 민주주의 아니에요? 이게 헌법 원칙 아닙니까? 그 하반기에는 국회 소관이긴 합니다만 상임위원회 배분 문제를 좀 원칙적으로 우리가 얘기할 건 아니긴 한데 어쨌든 지금 심각해요. 특히 정무위가 지금 이거 자본시장법이나 뭐 금융 관련된 그 많이 맡고 있는 데가 정무위죠. 예, 공정거래법도 맡고 있습니다. 공정거래법도 그거 고쳐야 되잖아요. 지금 진척이 안 되죠. 늦어진 게 아니다. 아예 못 하고 있는 거 아니에요 지금. 저 민감한 사항이 저희 보훈부도면 정부의 소속인데요. 민감한 사항에 대해서는 실제로 상임위 차원에서는 거의 합의를 합니다. 합의를 했는데 전체 국회 차원에서 교착 상태가 빠지면은 더 이상 다루지 않는. 어제 상임위를 아예 열질 않는 것 같은데. 어쨌든 그 뭐 가서 빌더라도 어떻게 좀 해보세요. 상법 개정이나 아니 자본시장법 개정이나 특히 금융 이 부분은 정말 심각하고 중요하잖아요. 빨리 해야 되잖아. 네, 적극적으로 협의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국회 가서 뭐 읍소를 하시든지 회의 좀 열어달라고. 네,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래도 소용이 없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지. 자 그리고 오늘은 시간이 많이 없다고 그랬는데 예. 빨리 진행합시다. 미안해요. 네. 예, 의견이 없으시면 원하는 대로 접수하겠습니다. 다음은 현안 토의를 진행하겠습니다. 토의 한 건은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 방안입니다. 오늘 국무회의가 균형 성장의 상징인 세종시에서 열리는 만큼 지방 우대 방안에 대해서 폭넓게 논의하는 것이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면 행정안전부 장관님 그리고 기획예산처 차관님 순서대로 발제해 주시기 바랍니다. 예, 요지만 요 자료는 저기 보여드리면 되니까요. 요지만 확실하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균형 성장을 위한 지방 우대지수 구성 및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고 드리겠습니다. 먼저 추진 배경입니다. 대한민국 그동안 수도권 중심의 일극 체제를 통해서 압축 성장을 이뤄냈으나 이제는 수도권 집중이 지나치게 강화되면서 성장의 잠재력을 훼손하는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수도권 비수도권 간의 균형을 회복하기 위해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수록 더욱 두텁고 과감한 지원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이를 위해 기획처, 산업부, 그리고 지방시대위원회 등 관계기관과 함께 지방 우대 지수를 마련해서 필요시 사업 특성에 따라 적절한 지원 방식 등을 별도 추가 검토할 수 있도록 가이드라인화하였습니다. 지방 우대 지수는 서울과의 거리를 핵심 지표로 반영해서 서울에서 먼 지역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또 지역별 사회 경제적 지표를 보완적으로 반영해서 이 지역별 발전 정도에 따라 지원될 수 있도록 하였고, 아울러 소멸 위기가 가시화되면서 즉각적 적극적 조치가 요구되는 인구 감소 지역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지원이 이루어지도록 하였습니다. 상반기 중 지원 효과가 높은 재정사업 등을 중심으로 지방 우대지수가 적용될 수 있는 특례를 발굴해 나갈 예정입니다. 이를 토대로 각 부처에서 특례를 운영하면 연말에는 이를 바탕으로 성과 보고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각 부처의 적극적인 협조 당부드립니다. 이상입니다. 우대 지수는 하여튼 그림으로 보여주면 깔끔하게 하는데 그죠? 하여튼 핵심은 그거죠. 수도권에서 거리가 멀면 멀수록 더 많이 지원한다. 네, 그 우대 지수를 어떻게 구성은 복잡할 테고. 예, 몇 단계로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안을 가지고 있는데요. 대상 지역에 대해서는 좀 더 보완을 해서 네, 너무 일률적으로 정할 필요는 없어요. 네, 네. 그냥 기준을 정하면 되지. 기준. 그렇게 하겠습니다. 뭐 예. 거리나 발전 정도나 인구 소멸 정도나 뭐 나 다 고려했겠죠. 예, 그렇게 다 변수를 다 곱하기를 해서 정할 수는 없는 거고 정책이라고 하는 게 네, 그냥 네. 일정한 기준선 네, 네. 이런 정도만 정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너무 어렵게 하지 마십시오. 이게 그다음에 이제 너무 수도권에 비해서 지원을 어느 정도 더 할 거냐 네. 이런 것들을 더 이제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네. 하겠습니다. 예, 두 번째로는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대응 방안에 대해 간략하게 보고드리겠습니다. 지방주도 성장 얘기들을 많이 하는데 이거는 단순히 지역균형 발전의 문제는 아닌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대개조, 대전환의 핵심 과제인 것 같습니다. 어찌 보면 조금 중장기적으로 보면은 대한민국이 죽느냐 사느냐의 문제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수도권 쏠림으로 인한 지방 소멸 위험에 대응하고 지방이 진정으로 성장 주체가 될 수 있도록 모든 재정사업과 재정대조를 총동원 하겠습니다. 그리고 추진 배경하고 관련해서는 행정안전부 장관님께서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현재 지금 인구도 20년부터 수도권 인구 비중이 비수도권 인구 비중보다 많아지기 시작했고요. 최근 통계는 25년에는 지금 51%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생산이 얼마만큼 이루어지느냐, 지역 내 총 생산을 비교해 보면 15년부터는 수도권이 더 많아지기 시작했는데요. 24년 최신 통계를 보면 53대 47로 격차가 지금 점점 더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을 놓고 봤을 때 수도권 일극 체제를 극복하고 지방주도 성장으로 대전환하지 않으면 대한민국의 미래는 없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발표드리는 재정사업, 재정제도를 포함해서 세제, 금융, 규제 완화 등 가용한 모든 정책수단을 더 늦기 전에 지방 살리기에 맞춰서 재정렬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지방주도 성장을 위한 재정 대응 방안 몇 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정부에서 하는 재정사업에 지방우대 원칙을 확대 적용하는 겁니다. 26년 예산에 아동수당 등 지금 7개 사업에 대해서 시범적으로 지방우대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7년 예산부터는 지금 방금 행안부 장관님이 보고드린 지방우대 지수에 따라서 모든 재정사업에 대해서 지방우대 원칙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일을 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는 수도권과 거리
두 번째로는 사회경제 지표 이런 거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사업별 특성에 따라 지역별 우대를 적용하는데요. 이거는 정부에서 상상력을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식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밑에 있는 항목들을 보시면은 지원금 자체를 수도권에서 멀수록 더 많이 주는 방법도 있고요. 또 정부 사업을 하게 되면은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이 있는데 지방이 상황이 어려우니 자기가 부담하는 비율 자체를 수도권에서 멀수록 낮춰주는 방법도 있고요. 그리고 또 사업 물량이 확대가 되면 수도권보다 비수도권에 우선적으로 사업 물량을 배정하는 방법도 있고요. 지역화폐 같은 경우는 수도권, 비수도권, 인구 감소 지역에 따른 구분에 따라서 국비 보조 비율을 바꾸는 방법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다음 페이지입니다. 27년도 예산을 요구하실 때는 이게 전국적으로 시행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이 지역 인구 유입 효과가 생기겠네? 지역 경제하고 산업 기반을 확충하는데 도움이 되겠네? 이런 사업 같은 경우는 각 부처에서 필수적으로 이게 뭔가 지방 우대가 가능한 거 아닌가? 이런 고민을 해서 27년 예산을 요구해 주십사 부탁 말씀을 올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포괄 보조를 확대하고 초광역권 개정을 신설하는 내용이 있는데요. 포괄 보조라는 거는 지방 정부가 나 이 사업 하고 싶다. 그 사업을 자율적으로 선정하는 게 포괄 보조 사업인데요. 이미 26년 예산에 25년도에 비해서 규모는 한 3배 정도 늘려서 11조를 했고요. 사업 개수도 47개에서 2배 가까이는 121개로 했습니다. 그런데 27년 예산할 때도 포괄보조 사업을 늘리려고 하는데요. 포괄보조 사업을 늘리게 되면 각 부처 입장에서는 내 권한과 내 영향력 주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방주도 성장이라는 대의를 위해서 각 부처에서 포괄보조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시고 저장적인 협조를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는 초광역 개정이라는 게 있습니다. 지역균형발전 특별회계에 초광역 개정을 만들어서 A광역지자체하고 B광역지자체가 우리가 공동으로 문화나 복지 서비스를 이용해 봐야 되겠다. 산업 클러스터를 만들더라도 A 지역에 여러 가지 시설을 몰빵하는 것보다는 A하고 B 광역지자체가 큰 그림을 그려서 클러스터를 배치하면 훨씬 더 도움이 될 것 같다. 이런 사업들을 초광역 개정을 신설을 해서 배치할 계획으로 했습니다. 세 번째는 정부 돈이라는 게 세금만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민간 투자 제도도 지방에서 민자 사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인구 감소 지역 그리고 지역 업체가 활발하게 참여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이미 만들었습니다. 이거 같은 경우는 민자 사업 기본 계획을 이미 수정을 해서 즉시 시행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예비 타당성 조사 제도 이거 관련해서 중앙부처뿐만 아니라 지방정부에서 여러 가지로 애로가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에 개편할 때는 지역 우대가 될 수 있도록 확실하게 개편을 했는데요. 첫 번째는 인구 감소 지역 같은 경우는 지역균형 가중치를 5%포인트 높이고요. 5%포인트 높이는 만큼 경제성하고 관련된 평가 비중을 5%포인트 낮출 거고요. 그리고 또 실제로 예비 타당성 조사를 하다 보면 이런 불만이 많습니다. 이게 틀림없이 효과가 날 텐데 정량 분석을 해보니 효과가 안 나는 걸로 돼 있다. 이런 불만의 목소리들이 굉장히 높습니다. 그래서 기존 같은 경우는 지역 낙후도를 정량적으로만 평가했는데 이런 도로를 만들면은 그 다음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역사, 문화를 이용하면 관광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겠다. 이런 정성적인 요인도 예비 타당성 조사에 포함시킬 수 있도록 하였습니다. 그리고 네 번째로는 결국에는 지방주도 성장의 문제를 해결하고 지방이 살기 위해서는 네 가지가 제일 핵심인 것 같습니다. 지금 첫 번째로는 산업과 일자리가 있어야 되겠다. 두 번째로는 교육이 돼야 되겠다. 세 번째로는 보건의료가 돼야 되겠다. 네 번째로는 문화가 돼야 되겠다. 이 네 가지가 제일 핵심 키워드인데요. 27년 예산을 각 부처에서
설정을 하실 때 이런 내용이 충실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지역 주력 사업과 연계, 거점 국립대, 지역 필수 우려 확충, 문화 인프라에 관련된 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해 주십사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향후 계획하고 관련해서는 모두의 대통령께서 말씀을 주신 것처럼 27년 예산과 중기재정 계획을 작성하는 과정에서 각 부처와 지방정부, 기획예산처가 충실히 협의해서 이런 내용이 발굴될 수 있도록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중앙하고 지방정부 재정전략 협의회도 상설화해서 아니 지방정부가 말로만 파트너가 아니고 진정으로 소통해서 진정한 파트너가 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보고자료에는 포함 안 돼 있습니다만은 두 가지 말씀을 대통령께서 모두 말씀하실 때 주셨는데요. 첫 번째는 추경하고 관련해서 2마리 토끼를 잡아야 됩니다. 속도도 중요하고 치밀한 설계도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 2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서 관련되는 모든 부처가 주말과 휴일을 반납하고 지금 현재 작업이 진행 중이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또 추경 예산안의 내용을 준비하는 과정에 지금 방금 말씀드린 지방 우대 정신이 반영될 수 있도록 각별하게 유의해서 추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균형성장 영향평가 말씀도 주셨는데요. 균형성장 영향평가와 관련해서는 지방시대위원회, 행안부, 재경부, 기획예산처가 이런 평가를 할 수 있는 틀을 지금 만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국회에서는 이런 걸 의무화하는 법안이 의원 입법으로 제출은 돼 있고요. 그리고 실제로 어떻게 균형성장 영향평가를 할 건지에 대해서는 관계부처 간에 작업을 하고 있어서 26년 중에는 평가가 될 수 있도록 하고 이 평가 결과에 따라서 예비타당성 조사에 대해서도 별도로 혜택이 갈 수 있는 그런 방안을 같이 궁리해 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금융위원회 사실 이 금융 부분도 지방 우대 정책이 좀 가능한 게 있지 않아요? 맞습니다. 네. 뭐 민간 금융기관들한테 저 지방에 이자 깎아주라 이럴 수는 없겠지만 뭐 보증제도라든지 뭐 이런 데서 지방에 혜택을 줄 수는 있을 것 같은데 그죠? 네, 지금부터 저희도 지방 우대 금융이라는 컨셉으로 해갖고요. 그래서 일단은 정책 금융기관들, 이제 정부가 하는 공공 영역이니까 목표제를 했습니다. 예전